그게 갑자기 이희호 여사를 벼랑간 찾아갔죠. 네. 그때가 이제 국민의당과 그 호남 민심을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겨루던 시기죠. 네. 요거 내가 조금 아는데 요게 1월 2일인가에 신년 인사를 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세배를 갔는데 세배를 가서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희호 여사가 이제 안철수를 뭐 지지하는 것처럼 네, 보도가 나왔죠.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이희호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셋째 아들인 김홍일 현 국민통합 김홍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한테 네, 전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는 들어보죠. 걸로. 예. 예. 그 여기서도 이제 김홍걸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서도 전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 까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깠어요. 까니까 안철수만 다 거짓말이네. 그럼 정말 우리 같은 경우나 그럼 진짜 얼굴에 화토불을 끼얹은 듯한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역시 안 부끄러워해. 그 얘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듣고 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럼. 예. 네, 안녕하세요. 공갑장의 예, 정채신세계입니다. 예. 예, 아유,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별게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이 3개가 있긴 한데, 예.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이 이희호 여사님을 방문한 뒤에, 예. 마치 이희호 여사님께서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예, 1월 1일 날,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엔 대표셨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방문을 했었고, 예. 하루 이틀 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제 보도가 이 문재인 대표 쪽은 좀 잠깐만 만나고 홀대한 것처럼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대를 해서 길게 만나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물론 이 만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부러 홀대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계속 1월 1일 날 계속 그 신년 인사 손님을 맞으셔서 이제 피곤하시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알아서 좀 무리하지 않게 일찍 가신 거였거든요. 예의를 그래서 일종의 차린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난 걸 보고 언론에서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이제 아침에 우연히 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이제 놀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어머니가 안철수 의원 지지 발언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찾아와도 그냥 잘 하길 바란다 이런 덕담만 하시지, 대통령 꼭 되라느니 그런 식의 이 지지 발언 같은 것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치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철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어머니께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맙소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엉터리 보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마침 그날 그 당시 민주당의 전병헌 최고위원하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권노갑 고문께서 탈당하시는 문제 때문에 그분을 좀 어떻게 만류해 보려고 탈당을 말리려고 저를 잠깐 차 한잔 하자고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김에 이런 오보가 났는데 대변인실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정치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라
뭐 아는 기자도 없었고, 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 접촉을.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 후에 박지원 대표라든가 뭐 이 권노갑 고문을 포함한 이 동교동 비서분들 일부가 예.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제 박지원 대표 경우는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신 데는 뭐 다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 예. 또 이 권노갑 고모님이나 김옥두 의원님 같은 그런 원로분들도 그 사실은 어머니를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예. 뭐 그 얘기는 안철수 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보고 왜 하필 민주당을 통해서 그거를 나가게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구나 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여러 사람이 그 어머니를 모셨거나 뭐 모시는 분, 뭐 과거에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 이렇게 여러 명이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도 그분들은 2, 3주 후에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왔을 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녹취까지 몰래 했다는 것을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조차도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녹취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마침 어머니가 그 보도 난 그날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는데 예. 그래서 입원을 하셨죠. 근데 다음 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병원에 찾아왔었는데 네. 근데 마침 그때 저는 없었고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갔다 와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예. 처음에는 답변을 피하다가 마지못해 내가 가서 그분께 이 사과를 드렸고 또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셨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제가 그날 저녁에 찾아뵀을 때 네. 들은 얘기가 계속 어머니를 옆에서 간병하고 이러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로 네. 계속 강한 이 진통제 예. 이런 걸 맞고 계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상태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는 뭐 그분이 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네.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가 않은데, 예. 과거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예. 그런데 가담했다는 것은 네. 참 아무리 정치판이 뭐 선거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쓰는 그런 곳이라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원병 지역구를 둘러싸고 노회찬 의원과도 뭐 유사한 일이 있었긴 했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을 모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인간적 배신감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릴 텐데요. 예. 일단은 이 언론 플레이도 언론 플레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예. 되는 거지만 이게 그 이효 여사님이 됐든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든 이게 뭐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대화를 녹취를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쥐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사회의 이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와서 그렇죠. 그냥 뭐 덕담이나 나누고 이러는 자리에서 그걸 녹취했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항상 기존 정치인들은 다 썩었다는 식으로 네. 구태 정치다, 뭐 자기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거에 어떤 지저분한 정치인도 하지 않았던 예. 그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예, 위선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하면 새 정치고 남이 하면 뭐 구정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참 얘기를 들을수록 깝깝한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여태까지 언론에 나온 이야기 외에 뭐 알고 계시는 뭐 다른 뒷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뭐 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뭐 글쎄요. 지금 드린 것이 거의 다고요. 예. 예. 뭐 제가 추측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네.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박지원 대표께서 네.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뭐 그분이 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시고 예. 또 녹취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 비난을 하기는커녕 예. 장본인이 이미 사과받고 용서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 추측은 네. 그것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지 선언 이런 부분을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시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 측에는 이거 봐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을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문재인 대표 측에는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너희가 당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정치적인 네. 이 계산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예. 여기에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제가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이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이전까지 이 사태가 있기 이전까지는 뭐 그래도 상당히 뭐 전 대통령님이라던가 아니면 이효 여사님 쪽에 뭐 의견을 그래도 대변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제 요 사태 이전에도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스탠스라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사님이나 뭐 전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글쎄요, 저는 뭐 그 전에만 해도 네. 그분이 딴 건 몰라도 두 분 어른께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일을 겪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그게 아니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네. 이 9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네. 요게 이제 그 당시 시점을 복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당이 생겨나고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탈당을 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어떤 미묘한 시점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한 뭐 그런 면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민주당은 그 이호 여사님이 지금 불편하시니까 올해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기에 좀 하니까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버린 거야. 1월 1일 날. 그런데 안철수는 1월 그 다음 날 와가지고 한 20분을 있다가 갔는데 문제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녹취 부분 내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거, 그렇죠. 증거란 말이야. 증거고 근데 이걸 자기가 까려고 깐 게 아니라 부시불식간에 깠다. 기자한테 이미 예전에 흘려놨던 걸 기자가 뒤늦게 안철수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배후에 동교동계가 묵인하에 했다 뭐 이런 얘기. 난 동교동계 뭐 박지원 대표가 충분히 이호 여사님이 뭐 그런 누구를 지지하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 김홍걸 위원장한테 왜 그런 발표를 굳이 하느냐, 그렇게 식으로.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진짜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참 여러 가지 면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분이 사과를 안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과를 안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쇼킹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못 배운 사람 같다. 예의가 없죠. 말 그대로 못 배웠어. 배워 처먹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야. 예. 저는 쇼킹한 지점이 어디냐면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그 속임수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에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 부분은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이효 여사의 그 말씀은 분명히 뭐 요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야, 니네 사고 치지 말고 잘 뭐 이렇게 야권 단일화해서 요런 뉘앙스의 말씀인데 그거를 안철수 씨는 진짜 자기 응원하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아전인수가 습관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게 이 안철수 씨가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윤여준 씨가 뭐 폭로 비슷하게 한 말인데 원래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다가 부친이 네네. 나가지 말라고 해서 뭐 안 나가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윤여준 씨가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이게 나이가 40 거의 50 지금 되는 양반이 서울시장 나가고 마는 문제를 부친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카파보인가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 언론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이번 대선에서 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은 안철수한테 이번에 안철수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지 왜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게. 아니,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은 안철수 아빠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아빠가 막 나가지 마라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단일화도 안철수 씨 부친께서 단일화 하라 그러면 하시고. 그렇죠. 말라고 그러면 마실 뿐입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그 한 번 했던 분이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라고 하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부끄럽긴 하겠죠.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안철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내가 기자였다고 당연히 물었을 거예요. 이번에 아버님 뭐라고 그러셔요? 하면서. 맞아. 그게 어렵나?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때 서울시장 나오니 마느니 할 때 그때도 안철수 그 부친이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나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원순한테 양보하는 걸로 네. 훈훈한 장면을 연출을. 대선에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들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를 갖다가 왜 안 묻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박근혜가 저기 비선 실세 때문에 그것도 혈연 비슷한 거였죠. 일종의 네. 새로 맺어진 혈연 같은 거였는데 무슨 문재인한테는 무슨 비선 실세가 뭐 이렇게 뭐 누더기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안철수의 최대 비선 실세인 안철수의 부친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가 없는 거죠. 저도 국민의당 심의위원회, 신고위원회 듣고 네. 계시죠?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네. 그쪽에서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명한테 물어봐 주세요. 1번은 안철수 아빠고요. 네. 두 번째는 안철수의 친구 박경철 위원장입니다.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 부친은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섭정인가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대원군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흥선 대원군이 고정 앉혀놓고. 저는 뭐 꼭 국민의당 신고센터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네. 뭐 사전 검열 의식이라도 좋은데 너무 심한 표현은 쓰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다라는 비유 같은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뭐 후보가 들으면 기분 나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지원이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제2의 박근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가에서는 뭐 흔히 통용되는 레토릭인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성격, 폐쇄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안민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같이 밥도 안 먹는 성격, 뭐 부모에게 결정을 의존한다든가 약간 어린애처럼 구는 거, 정치 혐오 같은 것들. 다 박근혜야. 이 모든 게 박근혜 코드예요. 네. 그렇지. 난 이게 불안하다게 느껴져요. 게다가 비선 실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건 이미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네네. 여러 그 안철수 캠프에서 나름 밖에서 보기에는 핵심으로 불려졌던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계속 증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 하여튼가 박지원 의원이 하신길래 품격 있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감안해 근데 주시기 사실 바랍니다. 반 문재인 쪽에서는 맨날 문재인 전 대표한테 제2의 박근혜라고 박근혜 뭐 계속 쓰잖아. 네. 하여튼 박근혜가 연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먼저 선빵 맞으면은 이제 정당 방위권이 발동이 되는 그렇지. 거니까 예. 박근혜 같아요, 되게. 그런 보도가 난 걸 보고 언론에서 뭐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며칠 후에 이제 아침에 우연히 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이렇게 이 인터넷으로 보고, 예. 제가 이제 놀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어머니가 이 안철수 의원 지지 발언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찾아와도 그냥 잘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덕담만 하시지, 예. 뭐 대통령 꼭 되라느니 그런 식의 이 지지 발언 같은 것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치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철칙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죠. 이제 그걸 보고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어머니께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맙소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엉터리 보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엔 대표셨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방문을 했었고 예. 하루 이틀 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제 보도가 이 문재인 대표 쪽은 좀 잠깐만 만나고 뭐 홀대한 것처럼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대를 해서 길게 만나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물론 이 만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부러 홀대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계속 1월 1일 날 계속 그 신년 인사 손님을 맞으셔서 네. 이제 피곤하시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알아서 좀 무리하지 않게 일찍 가신 거였거든요. 예의를 그래서 일종의 차린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전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 까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깠어요. 까니까 안철수만 다 거짓말이네? 그럼 정말 우리 같은 경우나 그럼 진짜 얼굴에 화토불을 끼운 듯한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역시 안 부끄러워해. 그 얘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듣고 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럼. 예. 네, 안녕하세요. 권갑장의 예, 정체 신세계입니다. 예. 예.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별게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이 3개가 있긴 한데,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이 이희호 여사님을 방문한 뒤에, 예. 마치 이희호 여사님께서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예, 1월 1일 날 예. 근데 이제 마침 그날 그 당시 민주당의 전병헌 최고위원하고 네.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권노갑 고문께서 탈당하시는 문제 때문에 그분을 좀 어떻게 만류해 보려고 탈당을 말리려고 저를 잠깐 차 한잔 하자고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저하고.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난 김에 이런 오보가 났는데 그 뭐 대변인실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뭐 정치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라 네. 뭐 아는 기자도 없었고, 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 접촉을.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 후에 박지원 대표라든가 뭐 그게 갑자기 이유 회사를 벼랑간 찾아갔죠. 네. 그때가 이제 국민의당과 그 호남 민심을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겨루던 시기죠. 네. 요거 내가 조금 아는데 요게 1월 2일인가에 신년 인사를 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세배 이제 간 거죠. 세배를 갔는데 세배를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호 여사가 이제 안철수를 뭐 지지하는 것처럼 네, 보도가 나왔죠.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이호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셋째 아들인 김홍일 현 국민통합 김홍걸 예.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한테 네, 전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는 들어보죠. 걸로. 예. 뭐. 예. 그 여기서도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